예.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 양반이?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아니, 총장이 어제까지. 27일 어젯밤에 SNS에다 깜짝 놀랐어요. 대장동 게이트의 몸탱은 이재명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 갈 것이다. 아주 센.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이 윤석열 후보는 좀 점잖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품격 있게 대응을 했어요. 이 선거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직공을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아주 탁 때리고 나선 거예요. 그냥. 예. 예. 그 아무나 못하는 얘기죠. 예. 우리도 다 생각. 우리로 말하면 귀싸한 머리를 그냥 그대로 때린 거예요. 귀싸한 머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예, 몽둥이로 때린 겁니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사인까지 한 증거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이게 저는 뭐 옛날에 최치원이 쓴 토황소 경문을 읽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있습니까? 그것도 황소 경문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최치원 유명하잖아요. 신라시대 때. 예,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와서. 벼슬을 했잖아요. 그때 당나라에서 난을 잃은 게 황소 아닙니까? 황소난. 거기에 이제 그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쓴 22살 신의 그런 선비가 토황소 경문을 썼는데 그 황소 경문을 보고 황소가 그냥 난을 일으켰다 그 잊고 그냥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기절까지는 아니고 그냥 톡 그냥 넋을 놓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도 세가지고. 밤 제가 11시인가 10시에 그걸 봤거든요. 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이제 누가 보내서 이제 봤거든요. 보고 지금까지 그 황소가 말을 안 해. 황소가. 그 황소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지금 몸통이라고 하는 황소가 이거에 대응을 안 해. 그러니까 윤석열 너 나 고소할 거야든지 네. 너 뭐 이렇게 근거도 없이 뭐 검찰총장 하더니 뭐 이렇게 했는지 뭐 이렇게 나불나불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금도를 넘어섰다.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이제 또 점잖게 대응하기도 그리고- 하고 그리고 적반하장이다 뭐 이렇게 내가 하는데 지금 아무 말을 않고 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글 가운데서 제일 내가 유심하게 본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응? 화천대유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몸통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 갈 건데 화천대유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감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 그래서 아주 윤석열 전 총장의 그동안의 언행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전략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 시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일단은 25, 26일 호남 대첩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낙연이가 뭔가 좀 일어날까 했더니 안 되고 이재명으로 사실상 야당 후보가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거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는 이제 내 상대는 너뿐이 없어. 되게 뭐 돌아갈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패한다는 거. 여러 사람 때리면 안 돼요. 가장 센 사람은 한 놈만 패해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전략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국민이 충격을 받는 것은 이제 원래 이분이 쾌도난마잖아요. 예, 쾌도난마. 그냥 조국 이렇게 확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며칠 동안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좀 뭐 검찰에 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은지 뭐 아이고 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저쪽에서 뭐가 왔나 뭐 우리 이제 생각에 옛날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딱 있었는데 어제 그냥 느닷없이 그게 이제 정광석화처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쪽에 어디로 갈 건가. 이재명이 이낙연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호남에서. 호남 광주에서 격차가 작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고 그 이튿날 전남 변북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겼어야
과반수라도 해서 결선 투표 가는데 이거 계속 봤는데 뭐 어차피 저는 왔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본선이네. 그러고 이제 때린 것 같아요. 이게 때리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근질근질 이 공소장 쓰고 싶어서 조서 쓰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그 다 견적이 나옵니다. 그잖아 견적. 수사를 다 해봐서 자기가 보면 딱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잠시 곽상도로 약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아이들아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건은 관영으로 돌려서 이것을 강제로 땅을 약탈했고 약탈이에요. 이 약탈 정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약탈을 했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빙자해서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을 가진 자들이 벌인 약탈 행위다. 이것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규정을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는 일이 공정이고 난 이거 하러 대통령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의와 상식. 지금 공정, 정의, 상식을 짓밟은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여론을 호도한 조국 사건. 그렇지. 제2의 조국 사건. 이게 제2의 조국 똑같은 덮어씌우기 전법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 설계하고 허가 인허가 내주고 뭐 다 한 사람은 이재명인데 이쪽에서 거기에 이제 빨대를 좀 꽂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0억 나오니까 뭐 여기다 도적대들은 여가 있다. 그렇지. 국민의힘이 이건 게이트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거 덮어씌우기를 해도 유분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적 회목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딱 그 찍은 거죠. 얘들 보니까 덮어씌우기의 명수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곽상도 뭐 이런 걸로 해서 덮어씌우는 거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직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야 그런 거고. 특히 그 정권 교체에 만약 실패한다면은 이재명이가 250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이 설계 대상이 돼가지고 대장동 아수라판이 벌어질 것이다.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이재명을 때렸어요. 그 SNS 보니까 그 긴 문장은 아닌데 그 내용이 보면은 한자 한자가 전부 의미가 있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관계, 로비 범죄고 배임 횡령, 범죄, 수익 은닉 등 딱 이렇게 견적이 나오고 거기 다 있더라고요. 견적이 아니라 판결문이 나왔죠. 8번 세권에서 엄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내 상대는 이제 이재명이다. 그리고 뭐 홍준표다 무슨 유승민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자꾸 거기에 무슨 작게 501호 뭐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을 하겠다고 나온 지가 지금 5, 6개월 뿐이 안 된 사람이고 홍준표는 자기 이야기대로 지난 대선에 떨어지고 4년, 5년간을 계속 대선 준비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 생각이 있어서 뭐 저 정치 검사다. 그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적폐 수사하고 뭐 조국 수사하고 그랬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는 뭐 총장 그만두고도 한동안 그렇게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5월 말 그때쯤에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면 한 3, 4개월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 LTV가 뭐냐 무슨 시험 봅니까? 일반 상식 시험이죠.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의 그 이유가 뭔가에 또 논하라. 산불에 대해서 산불을 아느냐 이런 거죠. 아니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답변을 잘 하신 건 좋은데 그런 걸 뭐 일일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식 시험 봅니까? TV 그래갖고 무시해 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그건 못하지. 그래가지고 조금 요만한 거 하나만 나오면은 뭐 국방 안보에 대한 뭐 식견이 무지연이 뭐니 이렇게 하니까
예, 사실 작게 그런 것은 원래 작게가 이제 작전 계획인데 그죠? 그렇죠. 그런 것은 작전 보완의 계획 사항이 있거든. 5027이 있었나 봐요. 그동안에는 이제 쭉 방어적인 개념이야. 저쪽이 때리면 어떻게 한다 이건데 가만히 보니까 미사일 날라오거나 그걸 방어해봐서 소용이 없어. 핵이 또 있고. 그러니까 날라오기 전에 때려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전 그 발본색원에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가지고 이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작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수 작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5015예요, 그게. 5015인데 이거는 이제 모르니까 윤석열이 그 당연히 거기까지 공부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상시에 전쟁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뭐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난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할 거요. 이렇게 상의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까지 다 100점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윤석열이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5015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015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뭐 잠수 작전이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이제 옛날에 제가 아니고 지금 국방 포럼에 지금 자문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별이 400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15든 5027이든 이게 지금 뭐냐면 국가기밀 2등급이에요. 예. 2급 비밀이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고 그다음에 대외비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걸 보자니까 도저히 안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강민구가 막 파행이 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일부만 가서 보기만 하자 한 그런 내용이요. 근데 그 TV 토론회 가서 그걸 풀으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주한 미군 사령부가 강력히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참수 작전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 김정은이 목을 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 뭐 인권 국가니 뭐니 하는데 그거 뭐 유사시에 그럴 수 있다고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놓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복수의 장성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5015에 참수 작전이란 말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럼 만들어내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막 요인 암살하고 이런 거를 강력한 뭐 응징한다는 거를 한 거지 참수 작전을 영어로 한 그런 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군이 그런 참수 작전 했다는 것을 또 언론한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북한한테 겁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정치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북한도 보고 뭐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보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비밀이니까 하지 말고 그냥 그 5015라는 말도 안 쓴다는 거야. 0000이라고 한대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윤석열 후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국방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물어보고 거기에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할 거다 아니냐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더 좀 강화해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정책과 비전이 돼야지. 아니 무슨 상식 문제 물어보는 시험입니까? 대선 토론이. 그래서 우리 당의 올해 했던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같이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다 저하고 후배나 동료인데 마음이 급해요. 시험을 보러 왔어요. 윤석열이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지금. 봤는데 벌써 홍준표는 뭐가 머릿속에 딱 있냐면 너는 대통령 준비가 안 돼 있는 놈. 그걸 이제 어떻게든 만들. 공부 좀 더 해라. 이걸로 이제 가야 되고. 무시작자. 저기는 유승민은 너는 정책도 없는 놈이 내 거 뺏겼지. 표절.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얘기는 듣지도 않아. 어떻게든지 험정에 빠뜨리니까 말을 걸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인들이 오히려 역전패를 당한 것이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들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히려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을 한 3번 하니까 여유가 똑 생겨가지고 이제 잽을 날리기 시작하더구만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정타를 날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저기를 가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홍준표한테 지금 고준희 체리장 시설 가운데 파일로 프로세싱이라고 했는데 그거 좀 한번 설명해 보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가 부피는 얼마나 되고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엉물 좀 하라. 공부 좀 하시오, 공부 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당신 이 국민들의 부강 위생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하는 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는 민생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손가락질 난다고. 그럼요. 손가락질이에요. 그런 것은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 어쨌든 같은 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망신주기 쪽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망신이 된 게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저는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내가 전면에 이제 나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그 50억 그 제보가 아들이 퇴직금 받았다는 것도 이미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추석 그 무렵에 전에 제보가 됐다는 것이고 본인이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곽상도 때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싹 언론한테 적당히 리리레스 해갖고 희석을 시켰는데 그것이 나중에 노컷뉴스에서 특종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국민의힘이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인 윤석열 너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 싸잡아서 야 국민의힘 자들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왜 뒷북치고 있냐 이거야. 이제 와서 이제 육창골단해야 한다. 그 얘기는 야, 너 빨리 곽상도 의원직 사퇴하라 그런 얘기인데 뭐 사실은 사퇴감이죠. 뭐 그 안 하면은 제명하겠다고 이렇게 뒷북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욕을 안 먹어도 될 일 미리 딱 해갖고 정리를 해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최소한도 제명을 해야죠. 예, 그렇게 미리 선제 공격을 해버렸으면은 간단한 사안인데 그걸 딱 그냥 숨기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또 무슨 250만 원 월급을 받느니 뭐 300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야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조금 투자하고 수천억씩 챙겨가는데 참 돈도 적게 줬구나 나는 그렇게 적고 야 그래도 곽상도 의원 아들이고 뭐 석사학위까지 있다는데 부동산학에 그게 200~300만 원 받고 그 근무를 한다는 게 참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만배와 곽상도. 근데 곽상도 저분이 저기를 했더라고요. 유소대필 사건을 또 재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게 또 무슨 대장금 뭐 대장동 사건 뭐 여기에도 또 뭐 재판이 있고 뭐 그래요.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돼 이게. 예. 과거에도 저 국회에 그때 민정수석 때 국회 출석을 그렇게 하고 여당에서까지도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도 나와라. 네 당신에 관한 사안 끝까지 안 내고 그래서 5개월 만에 그만둬버린 사람이에요. 나 못 나가겠다 해갖고 그래서 5개월뿐이 안 했습니다. 민정수석 때도. 아니 비서실장까지도 당신이 나와야 할 사안이다 하는데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대구시장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데. 자, 꿈도 크다. 그런데 거기서 만들었나? 50억이면 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걸 다 잃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오늘 누가 이 방송을 본다면 곽상도에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박상도 의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재명과 그 지금 현재 이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걸 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50억을 그 아들한테 줄 때는 퇴직금도 있지만 입마금 했지 않았겠어요? 입마금령이죠. 보안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7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집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호 사원 아닙니까? 1호 사원. 그러니까. 사원 16명인가 17명 있는데 1호 사원이에요. 이것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있을까? 지금 내보내 나갈까? 이걸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야? 박상도도 고민이 있고 아들도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니 이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박상도의 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50억, 28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자기 명예와 자기 아버지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까야 된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야말로 내부 제보자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공익제보자로 신고를 하고 하고 공익제보자 신고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것을 까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곽상도도 살아요. 그 자기 사장님하고 좋았던 관계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게 지금 코끼리라고 하면은 다리, 귀까지는 대충 지금 나오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큰 그림이 차차 드러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곽상도 아들이 코끼리를 탁 내보여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코끼리를. 이재명에는 코끼리 없다. 그거 아닙니까? 코끼리 가운데 뭐 나 잡아봐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발가락 하나라도 정확히 나오면 지금 처음에는 발가락만 나와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건물 막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고 수습한다는 게 불가능해. 문재인도 불가능하고 뭐 다 불가능해 지금 이 상황이. 박영수라는 분은 문재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곽상도는 국민의힘이고, 요거는 문재인이야. 문재인.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이재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권 내에 이낙연 쪽은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했고, 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제하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이는 맨날 그러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보고 있다 했고. 알고 있으면 탁탁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무슨 뒤집기를 하든 판을 없든 할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극도로 말을 아껴서 뭐 어디다 쓰려고. 극도로 아끼다가 서서히 죽어가죠.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상 이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 이재명은 다르죠.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막 불고 뜯고 뭐 난리나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에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강한 이런 어조로 공격을 한 거. 앞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싸움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 변호가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 내대기를 친다는 말이죠. 내대기. 후려 그냥 집어 던지는 거 있잖아요. 패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패대기 쳐버린 거죠.